안녕하세요. 서울외계인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책 잘못된 논증 해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럼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저자가 그 도입 부분에서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과 그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언급하는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홉스는 리바이어던 제31장에서 국가에 대해서 언급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이 저작에 기울인 나의 노력이 플라톤의 국가론처럼 쓸모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얘기한 것은 자신의 책이 어느 주권자의 손에 들어가 그가 스스로 생각하고 사심이 있거나 혹은 질투심이 많은 해석자에게 현혹되지만 않는다면, 또한 그가 온전한 주권을 행사하여 이것이 공적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보호한다면 이 사색의 진리는 실천적 이익으로 바뀔 것이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네. 자신의 이론이 실제 현실에서 적용돼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는 얘기겠죠. 저자는 홉스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 플라톤이 자신의 이상사회가 당장은 하늘의 본으로 받쳐져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그것을 실행할 힘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는 희망을 긍정했는데, 그것과 홉스의 방식이 매우 같은 방식이었다는 거죠. 플라톤과 홉스는 인간 사회가 파괴적인 내부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습, 역할, 제도의 올바른 조합이 이 방법을 찾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열정적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가 그랬던 것처럼 홉스의 리바이어던 역시 철학적 저작뿐만이 아니라 역시 사회학 저작이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저자는 다시 한번 못을 박고 있습니다. 국가 리바이어던 역시 사회학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리바이어던은 많은 해석자들한테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뭐라고 비판을 받았냐? 그 중에 이제 주요한 비판들은 홉스 자신의 결론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수준과는 거리가 먼 논증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권력의 본질과 행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옹호했다. 네. 필요한 수준과 거리가 먼 논증. 짧게 말해서 잘못된 논증이죠. 잘못된 논증으로 권력의 본질과 행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옹호했다라고 많은 주석자들이 그를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학자인 저자가 보기에 홉스의 사회학이 절대적으로 개인주의적이거나 조잡하게 권위주의적이지는 않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논증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부분에서 이제 맛배기처럼 몇 가지 사례들을 들고 있는데요. 가령 주권자가 일단 제정한 법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백성 중 어느 누구에도 권리 침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명제. 이거는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용납하기가 힘든 얘기죠. 그렇다면 모든 독재자들이 정당화되는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엘로이시어스 마티니치라는 학자의 홉스, 리바이어던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역시 리바이어던을 번역한 진석용 교수가 번역한 책인데요. 이 책의 8장이 리바이어던의 탄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만 제가 정리해서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역시 지식정원에도 올려놨고요. 그 중에서 주권의 절대성에 대한 정치 이론이라는 카드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잘못된 논증의 예가 뭐냐? 버트런트 러셀이 비판한 내용이 있습니다. 홉스가 정치이론에 관한 최초의 근대 저자이긴 하지만 여러 계급 간 충돌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한 비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비판에서 홉스를 구해내는 데 성공한 주석자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지 않고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잘 살기 위한 힘과 수단을 보장받고자 하는 보편적인 욕구를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 이런 개인의 욕구나 어떤 심리 부분을 이렇게 포함했다는 거에서 그 부분이 꽤 관심이 많이 갔는데요. 이 부분도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기 보존의 원칙과 자기 보존의 권리에 대한 홉스의 논리적 모순, 이런 두 카드인데, 자기 보존의 원칙은 무슨 내용이냐? 홉스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기 보존의 욕망을 품고 있는데 그 욕망을 충족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없다면 모든 사람은 욕망 충족의 권리를 지닙니다. 그런데 목적에 대한 권리가 있는 자는 수단에 대한 권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냐? 자기 보존의 권리가 있는 자는 자기 보존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에 대한 권리도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 수단에 대한 권리가 타인을 죽이거나 잡아먹는 일이라 할지라도 권리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읽었을 때 퍼뜩 떠오른 게 그 미국의 총기 소유에 대한 권리 주장,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주장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가세요. 잘못된 논증이 또 뭐가 있냐? 노동이 이익을 얻기 위해 교환될 수 있는 상품임을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꽤나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홉스는 주권자가 코먼웰스의 내부 평화를 유지하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코먼웰스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려면 과세를 통해서 백성으로부터 잉여 자원을 추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권자의 손에서 검을 빼앗아 자신의 손에 넣으려는 명백한 정치적 당파만큼이나 정치적 역할이 아닌 경제적 역할로 행동하는, 여기서 핵심은 이제 경제적 역할이라는 거죠. 경제적 역할로 행동하는 백성들의 동맹, 리그 오브 서브젝트가 연방의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커먼웰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일반적으로 잉글랜드 정치 사상의 고전으로 여겨지는 책이 이데올로기나 정치가 아닌 경제적 권력 갈등의 사회학적 의미를 무시한 채 어떻게 고전으로 여겨질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간과했다는 얘기죠. 이제 그 다음으로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의 부분을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이 질문, 그 질문이 뭐냐? 어떻게 경제적 역할로 행동하는 백성들의 동맹 같은 그런 경제적 권력 갈등의 의미는 무시를 했냐? 이 질문이 마르크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닌가,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에게 잉글랜드 내전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면은 이 잉글랜드 내전은 경쟁 관계에 있는 이데올로기 공동체나 정치 세력 간의 투쟁이 아니라 잉글랜드 내전은 봉건적 생산 양식에서 부르주아에게 경제의 권력이 혁명적으로 이전됨으로써 영국이 자본주의적 양식으로 진화하는 데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이 잉글랜드 내전을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홉스가 잉글랜드 내전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고 해서 홉스를 비난할 수 있을까? 라고 저자는 묻습니다. 이 질문을 머리에 품고 리바이어던을 다 읽고 나니까 공산당 선언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 질문이 공산당 선언으로 자신을 이끌었고, 그런데 다 읽고 보니까 국가와 리바이어던을 다 읽었을 때랑 거의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이로써 이제 세 책이 묶이게 됩니다. 공산당 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문입니다. 선언, 매니페스토, 논문이 아닙니다. 논문이 아니라 무장을 요구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 책도 마찬가지로 국가나 리바이어던 못지않게 독자들에게 일련의 사회학적 명제들을 수용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요구하는 명제들을 지지할 수가 없다면, 독자가 읽어보고 지지할 수가 없다면 당연히 그 명제들은 지지할 수 없는 명제들인 거죠. 저자는 앞에서 반복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다시 묻자면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는 저작이
이렇게 잘못된 논증에 근거할 수 있을까? 라고 하죠. 네, 여기까지가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도입 부분의 파트 2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플라톤의 국가의 도입 부분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 트라시마코스에 대한 그 언급도 있는데요. 저자도 계속 이 책 전체에서 언급을 하긴 합니다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기는 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